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은 이뇨제와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뇨제는 사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요. 이뇨제가 처방되는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압 때문입니다. 자, 이뇨제를 혈압약에 응용하는 이유는요, 혈액량을 줄이기 위해서죠. 혈액량이 너무 많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혈액량을 이제 소변으로 빼요. 물을 빼는 거죠. 물을 빼주면 혈액의 볼륨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압이 떨어지는 원리로 그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많이 처방이 되는데요. 이 이뇨제가 물만 빼면 좋은데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미네랄도 빼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칼륨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뇨제가 몸속에서 칼륨을 빼지는 않고요. 칼륨은 빼지 않는 이뇨제도 있어요. 그런데 칼륨 보존성 이뇨제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칼륨을 빼는 이뇨제를 많이 처방을 하시죠. 이 칼륨과 두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게 이제 나트륨이죠. 소금이에요, 소금. 이 나트륨의 독주를 막는 것도 칼륨이고요. 이 나트륨과 칼륨이 짝을 이어서 우리 생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칼륨이 몸속에서 없어진다는 것, 즉 칼륨이 지나치게 부족해진다는 것은 몸으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소금이 너무 없어져도 위기 상황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짜게 드셔도 안 되지만 너무 싱겁게 드셔도 안 된다. 우리 몸은 균형이 중요하다. 소금이 몸속에서 없어져 버리면은 몸속에 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소금이 이제 물을 꽉 잡아주니까요. 그래서 지나친 저염식도 안 좋다. 이거 계속 제가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하튼 나트륨과 칼륨은 짝을 이루어서 우리 몸의 전해진의 균형도 맞춰주고 세포막의 균형도 맞춰주고 아무튼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래서 칼륨이 몸에서 지나치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뇨제를 드시면 칼륨이 몸속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포 안에서 칼륨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혈액 중에 칼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몸속의 어떤 방어 기전이죠. 자, 칼륨이 세포 안에서 칼륨이 혈액으로 빠져나오려면요, 혈액 속에 있던 수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칼륨이 빠져나오려면 수소가 들어가 줘야 돼요.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저한테만 재밌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수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 수소라는 게 우리 몸의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수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세포는 일시적으로 알칼리 혈증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하는데요. 좀 그렇게 돼도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다시 요거를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혈액 중에 있는 암모늄이라고 있어요. 암모니아 들어보셨죠? 암모니아는 우리 몸속의 독소예요. 암모니아 가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혈액 중에서는 물속에서 녹아서 암모늄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암모늄 형태로 있던 돼서 수소가 빠져나와요. 왜?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알칼리증이 됐기 때문에 암모늄에서 수소가 빠져나와서 완충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모늄에서 수소가 빠져나오면 암모늄은 암모니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암모니아는 뇌를 통과합니다. 이 뇌를 통과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암모니아가 두통도 유발할 수 있고요. 불면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기억력도 감퇴되고 산만해지고 피곤해지고 약간 짜증이 나는 신경질적인 그런 상태로 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자, 요약해 볼게요. 결국 이뇨제를 복용을 하게 된다. 칼륨이 몸속에 빠져나간다.
저칼륨 혈증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니까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칼륨이 나오기 위해서 혈액 중에 있던 산 H+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서 혈액이 또 일시적인 알칼리증이 오게 됩니다. 자, 알칼리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혈액 중에 있는 암모늄에서 수소가 분리되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수소만큼 그 수소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잘 처리를 할 수 없다면 이 암모니아가 뇌로 가가지고 두통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짜증, 산만 이런 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도미노처럼.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복용했는데 두통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드시고 계신 약하고 지금 나오는 증상하고 상관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병원 의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처방전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혈압도 잡고 두통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뇨제를 드신다고 해서 누구나 두통이 오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이렇게 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요소로 해서 몸 밖으로 빼내주는 사람은 굳이 두통이 오지 않을 텐데, 이제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처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간에서 암모니아가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주기도 한답니다. 좀 어렵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 우리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 증상만 없애기 위해서 약을 또 추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 전체를 통으로 이해해서 약을 최대한 줄여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